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 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자유롭게 해보는 개진상 if.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임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아니, 근데 임영환 박사님이 정말 원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미국으로 답사를 떠나십니다. 저 미국 아니고 유럽. 유럽으로. 미국 이세환 기자님이 미국. 두 분이 다 멀리 떠나시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를 여러 개를 녹화를 해놔야 돼서 제가 같은 옷으로 여러 편 하더라도 박사님이 유럽 가셨지? 무려 40일 가시죠? 네. 어디 이제 가실?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과거 로마 전쟁사를 쓰려고. 저서를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편을 집약적으로. 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돈 터치,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역사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절대로 돈 터치. 그분을 오늘 살짝 찔러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세종대왕님입니다.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10년 더 사셨더라면 10년 더 시리즈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10년 더를 쭉쭉 가야 되지 않나. 그냥 내가 10년 더 사는 것 같아. 임용환 박사님이 10년을 더 살면 대한민국의 역사 지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심장도 안 좋은 것 같아. 세종대왕에 대해서 일단 아주 간략하게 약 한 9가지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 두 번째, 세종대왕 전후로 농업의 생산량이 약 2.5배에서 3배가 늘어납니다. 세종대왕 전과 후가 60에서 70만 결이었던 농업 생산이 170만 결로 늘어납니다. 그거는 꼭 생산이 늘어난 게 네네. 아니고 늘어난 것도 있어요. 네네. 세금 걷는 시스템이 잘 돼갖고 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도 있어요.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니 생산량 늘어난 것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농법 개량하고 종자 개량이 네네. 있거든요. 행정망을 효율화해갖고 세금을 많이 걷. 많이 걷었다 그래 또 기분 나쁘게 들 수 있는데 옆으로 새는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겠다.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님이니까 생산량이 늘어났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 세종대왕님은 무려 전과 후가 약 2.5배에서 3배 가까이 농업 생산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인쇄입니다. 인쇄도 전과 후를 따지고 보면은 많은 연구서들을 모집하시고 편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세종대왕 전과 후가 인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복지입니다. 노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료보건복지, 아동복지, 결혼지원 등 각종 복지 정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에게도 휴가를 줘라. 출산휴가. 남자들한테도 줘라. 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정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노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개인 노비가 조금 더 좀 자유롭고 관노는 굉장히 핍박받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듣고 배운 게 사실인데 관노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었고요. 그리고 출산 전 30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약 한 달 전부터 만삭이 되기 직전부터는 일을 못하게 편하게 쉬게 했다고 하고요. 남자 노비를 대상으로 약 30일간의 육아휴직을 줬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원조죠. 우리나라도요. 남자가 육아휴직 받는 게 불과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지금도 육아휴직 못 쓰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저도 못 받았어요. 다섯 번째는 천문학의 발달입니다. 중국과 아랍에 이어서요. 일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세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자, 여섯 번째는 형법입니다. 사형죄에 해당된다. 이것은 사형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사형을 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조사해서 3번을 조사해야만 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 3부제를 실시했다고 하고요. 음악 부분입니다. 박연을 등용해 악을 정리하고 맹사성을 통해 향악을 뒷받침해서 조선에 적합한 음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손을 안 뻗친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방입니다.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에서도 했지만 4군 육지 이거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공공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국익을 많이 또 증진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요게 아주 간단하게 9가지로 저희가 어저께 이거 정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좀 간추릴까라고 하다가 이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저희가 세종대왕 하면 정말 갓난 아이부터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정말 우리가 성군이다, 대왕님이다 라고 부를 만큼 모두가 존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읽으면서 조금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세종대왕께서 53세 돌아가셨습니다. 아 근데 그거죠. 조선 왕 중에서는 네. A급에 속하십니다. 오래 산 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60 넘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선의 왕들이 잠을 정말 한두 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난행군을 하셨다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고 어. 그러고 어떻게 살아 진짜. 그러니까요. 나이 70까지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 힘든 이 정사를 돌보시면서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명이 짧으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혀 네. 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재위 기간은 약 3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오래 한 겁니다. 1418년에서 1450년. 오래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32년이 아니라 42년을 통치하셨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와, 벌써부터 많이 차오릅니다. 차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즉위를 하시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레임덕을 좀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이제 어떤 것들을 정립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모았다가 가장 힘을 쏟게 되는 것은 후반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세종은 그렇진 않았어요. 어. 왜냐면 태종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일단 한 번, 두 번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허준 씨가 얘기했던 세종의 업적 중에서 네. 뭐 음악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거는 물론 세종이 한 거예요. 네. 정말 독창적인데 그 전에 형법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건 세종 혼자 한 게 아니고 네. 그 앞 시대 정도전 때부터 태종 때부터 엎치고 매치기 하면서 한 번 긴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나라 건국하고 법을 만들면 일단 형법, 사법, 뭐 정치도 이런 거부터 하고 음악, 미술 이건 일단 뒤로 밀리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앞에서 온 거 정리하고 음악이라고 이런 것도 창조해서 했기 때문에 세종 때 합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레임덕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할 때부터 왕창 과제를 받아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후닥후닥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중간에 딱 정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또 태종이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었죠. 네. 그래서 그 바람에 세종 일에 빨리 착수하게 되죠. 그래서 아. 벌써 세종 5년 때 법전 만들고 8년 때 만들고 15년에 만들고 세종 23년쯤 되면 일단 법전 편찬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근데 법전이면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체제를 한번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10년은 어떤 정치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네. 미진한 작업 신경 썼는데 이제 그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 세종께서 사실 모두가 사실은 그런 걸 꿈꾸잖아요.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가리라.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종 10년 하자고 할 때 딱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 그때 무슨 법전 막 하고 있었어. 네. 한 80% 왔어. 그때 돌아가셨어. 야, 이거 10년만 돌아서 있고 완성하는 건데 아마 이런 걸 기대하실 텐데 세종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의 양반은 것이군요. 예,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종 보고 많이 배운 게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60까지 70까지 살 거라고 전제를 해놓고 네. 나는 지금은 준비하고 이때 이렇게 해서 한 70대면 이거 완성해야지. 지가 70까지 살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그리고 사람이 60 넘어가면 이게 또 10년 만에 사람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40대까지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거 안 해. 그리고 놀다가 끝나요. 스스로가 좀 그렇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가 20대 때 마인드로 40대 살지 누가 보장할 수 모르죠. 있어. 네. 그러니까 세종은 40대까지 갈 때 벌써 다 그거 끝냈어요. 이미. 네, 그리고 더 할 수 있지. 네네. 더 할 수 있는데 일단 마무리 안 해놓으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일단 자기 정리를 한번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세종 20년 때쯤 되면 대강 이게 큰 틀이 짜해요. 아.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까 이렇게 했지. 이미 정립을 40대 이전에 내가 이거는 다 그렇죠. 끝내놓고. 그게 완벽한 걸 만들겠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래도 40대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해요. 더 이상 끌면 안 된다. 세종이 딱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네. 큰 문제가 몇 가지 터져요. 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10년이 지나면 온갖 부작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세종 같은 사람이 이거 땜빵으로 떼고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못 견딘다고 이거. 처음부터 또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약간 세종께서는 완벽주의를 가지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결벽증이 아니고 네네. 사명감이 이 나라가 만년이 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정말 살짝 소름 돋았어요. 지금 네, 막 차올라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친아들이 거기다 그러는 거 이런 말은 참 못했는데 네. 만년커녕 천년 가는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네네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 양반은 일단 내 왕조는 내가 해서 완벽한 모든 걸 해놓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거든. 막 너무 지금 막 그거는 정말 존경해야 돼. 왜냐면 세종대왕께서는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벌써
600년 넘어 700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구에서 살아남는 하는 한글을 계속 쓸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만년가는 제도도 세우신 게 맞죠. 그렇죠. 물론 그 양반이 만든 법전은 세조가 다 뒤집어 엎었지만 네. 다 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원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잠깐 주모 좀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네. 정도는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네. 정치도 좀 정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끝날 때 5년쯤 되면 당신 네. 몸이 안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프셨었잖아요. 네, 세종은 또 이게 만성질환이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으니까 본인이 아마 느꼈나 봐.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세종 죽을 때 보면 대체로 내가 1년 6개월 이상 못 살겠다는 걸 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야 나 이번에 이거 할래 그러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보여. 이제 문종아 네가 이거 아들한테 네가 이제 섭정해라. 네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뒷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본인은 나름 행복하게 눈을 감으시려고 했지. 내가 돌아봐도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49년에 대형 사건이 하나 터져요. 세종이 1450년 3월에 사망하는데 네. 1449년에 우리가 저 토전사에서 했던 토목보의 변이 터집니다. 몽고의 한 부족이었던 오이라트라는 애들이 네. 명나라 군대랑 싸웠는데 네. 명나라 황제가 포로가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이라트가 북경을 점령하다 실패하니까 네. 동진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온다고 정보가 왔어요. 네. 세종이 사군육진을 할 때의 그 만들었던 군사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해서 세종이 그거 할 때 영락제가 뭐 몽고 정벌 하고 명나라가 우길승천할 때였잖아요. 네네. 그게 한 세대 만에 저렇게 개판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만주를 통제하고 몽고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네. 여진족이 불황민이 습격은 하지만 옛날에 거란이 쳐들어오거나 홍건적 쳐들어올 때 같이 대군이 그러니까 전면전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당시 군사 비용이 과다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군사 비용을 안 쓴 건 아닌데 네. 남쪽에 또 수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는 일선 방어밖에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경 충돌밖에 안 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진이면 건주 여진, 해서 여진, 뭐 그렇죠. 야만 여진이 그러니까 그냥 치고받고 싸웠대. 전면전이 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지금 해군 왜 저를 전면전은 외구가 쳐들어올지 외국감이 모른다 해서 네. 여기다가 지금 군사비가 집중되고 네. 북쪽에는 요즘 말로 국경 수비대처럼 깔아놨는데 네. 이 비유예요. 또 이거 듣고 야 뭐 사군육진에 있는 데가 왜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2선 방어, 3선 방어는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얘들이 몽고족이 내려온다는 거야. 세종이 정말 돌아가시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1선만 뚫리면 개경 서울까지 무인중으로 휩쓸려요. 원래는 그 앞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뚫고 그냥 쭉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이 생각은 내가 조금만 오래 살았더라면 내가 했지만 지금은 아닌데 라는. 그렇죠. 벌떡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뭐 그 뒤 얘기는 하는데 오이라트가 안 쳐들어오는데 네네네. 사실은 세종이 돌아가실 때는 그거 걱정하고 돌아가셨어요. 잘못하면 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훌륭하시니까 많이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못 견디죠. 내가 왕인데 국방을 소홀히 해서 내 백성의 절반이 휩쓸렸다. 세종 같은 사람 입장에서 자기한테 빵점 줘요. 그러니까 워낙 완벽한 것을 아니 추구하시는 그렇죠. 분은.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을 못 지켰으면 쓰레기지. 만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력을 펼치는 거지. 우리가 야 역사의 이프가 어디 있어?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SF 역사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10년을 더 잤더라면 분명히 군사개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군 쪽으로 치중돼 있고 사군육진으로 딱 1선만 만들어 놓은 이 선에서 이제는 내실도 좀 강하게 만드는. 내실이 아니라 이제 육군, 다시 북방 쪽에 육군을 다시 편성해야 돼요. 네. 근데 세종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 못 참아요. 물론 이제 역사가 어떻게 굴러갔을지 모르죠. 네네. 그래서 당시 수군 전력도 역대 최고였어요. 네. 전함수도 최고로 많고. 네. 그것 때문에 북방을 이제 그렇게 편성했던 건데 이제 북방까지 그럼 세종 성격에는 분명 2선 방어 다 만들었어. 네. 그럼 2선 방어, 3선 방어 다 만들려면 문제가 이제 병력이 안 나와요. 네. 그 당시 부역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비용이 과도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안 할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한번 누구 꼴을 봤잖아. 그렇죠. 야 국제 정세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럼 이제 남쪽의 수군, 북쪽의 육군을 다 재편성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군사제도 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럼 뭔가 획기적인 걸 했어야 될 거다. 했어야 되죠. 뭘 했는지 모르죠. 이제 여기서 모르는데. 네.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그 당시 이제 세종이 제일 주력했던 게 화약무기 개발이었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농민군 훈련시켜서 내보내니까 이게 전투력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전술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네. 화약무기의 개발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화약무기 개발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신하들이. 그쵸. 그래서 세조 집어넣고 막 왕족들 집어넣었다고요. 제가 이거 정말 이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군사제도 개편에서 화약무기 개편하려면 왕족들이나 왕권이 더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이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후기로 오면은 이 관료제도의 문제가 또 뭔가를 고민을 해요. 권력이 너무 분산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역사에 정말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어, 이렇게 집중했더니 안 돼. 그래서 분산시켰더니 이러면 안 돼. 그쵸, 다시 일단 붙이고 이거 지금 반복. 인류의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전쟁하는데 장군 10명 내놔봐. 백전백패야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권력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전쟁 끝나면 이게 꼭 독재로 가요. 그렇죠. 이거 우리 인류가 4,000년 동안 고민하는 네. 거예요. 그럼 어쨌든 세종이 제가 독재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부분에서 권력 구조 개편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양대군이 쿠데타 나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세종이 왕족, 그러니까 대군들한테 권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요게 세종이 하고 끝났는데 네. 그 뒤로 조선에서 아무도 그걸 못하게 관료들 뭐 싫잖아. 네. 그래서 세종의 업종 쪽이 지금 사라져 있어요. 말년에 했던 정치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건 얘기 안 해. 아니 세종대왕 같으면 이 왕실을 키우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선은 왕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절대의 명제고, 그게 또 조선의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니까. 그래서 세종이 아마 그때 군사제도 개편을 감행했으면 재정이라든가 무기 체제에 대한 어떤 혁신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랬으면 왕실의 정치 참여를 높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가다가 돌아가시면 끝났던 거니까 더 갔을 거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분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배제하고 만약 세종 같은 분이 그런 식의 권력 집중을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정말 이프예요. 우리나라 군사 제도를 보면은 사실 바이킹이라든가 몽고의 징기스칸 치칼 부대 네네. 이런 프로 전사들이 없어요. 이게 전투력이 제가 아니고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세 봉건 영주들, 네. 기사들 영주로 있으면서 자기는 평소에 훈련하고 얘도 어떻게 보면 전문 기사 같잖아. 네. 그런데 이런 애들이 바이킹 같이 매일 밥 먹고 이거 하는 애들하고 붙으면 안 되던. 얘들은 사회인 야구고 걔들은 프로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뽑아놓은 최정예 부대라는 애들이 바로 이 사회인 야구팀이라고. 네. 그럼 프로 전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러면 군사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고, 아. 그거를 뜯어 고치려면 정치적 위험성도 감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가 재정 개편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 이야, 이거 오늘 너무 차올라서 지금 막 소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설 쓰기 시작하면 조선 후기에 뭐 무신 정권이 생겼다 별소리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잖아요. 만약에 세종이 10년을 더 즉위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가운데 왕 주변의 친인척들, 대군들 뭐 이 플러스해서 정예 프로 군대가 생겼을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쁜데 네. 이 거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됐어도 이들은 아마도 화약 무기를 그건 아마도가 아니라 화약무기 개발은 당연히 했어요. 이야, 더 했을 거고 국가의 정예병 프로 네. 전투 부대를 네.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은 했을 텐데 그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네. 기본적으로 군대를 강화하기 네. 위한 어떤 시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냥 만약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교수님 상상 좀 할게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세종의 최측근 최강의 화약 무기를 든 부대가 뭔가 또 이 양반은 약간 독창적인 거 좋아하니까 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리고 막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만약이니까. 만약이니까.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분이셨잖아요. 네. 그 구조물을 이용한 특수 부대가 탄생을 하고. 하여간 뭔가 탄생했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그때 당시엔 아예 없었던 부대니까 화약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한마디로 조선총 부대가 탄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조선이 제일 문제가 무가를 보고 해서 뽑아 놓는데 이 군대가 점점 로마 근위대처럼 돼가는 거죠. 뽑을 땐 괜찮은 애 뽑았는데 군마다 보면 별로 이게 강한 군대가 아니야. 아마추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좀 프로화시키는 군대가 생겼더라면 어쨌든 세종이 깔아놓은 그 기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조선의 군사제도에 어떤 좀 영향력을 줬을 수도 있고 임진왜란 초기 우리가 정말 부대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이제 고통은 덜 겪었을 수 있겠죠. 그 백성들이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라. 대왕의 무슨 군이 출동했다고 한다. 그러면 막 척척척척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나중에 쿠데타에 동원돼서 만약에 세종께서 10년 더 지키셨더라면 그 뒤의 왕은 이씨가 아닐 수도 있었답니다. 근데 조선은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네. 세종이 바보예요. 아무리 그래도 뭔가를 했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네, 네. 세종이라면 이 문제를 너무나 잘하는데 요선을 안 넘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아. 넘어가야 했을 때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네.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못했겠죠. 세종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치밀한 거는 입에서 말할 수가 없기 네네. 때문에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드라마를 볼 수 있지. 세종의 국왕 만들기.